2025년 3월 27일 아침 7시 1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세계 황제로 등극하시는 그날까지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또 내 신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으로 좀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어제 2025년 3월 26일 날, 어제 수요일 날, 하늘궁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는 풍지박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풍지박산 나타나는 이야기는 많이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한자의 뜻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허경영 신인님 앞에만 서면은 내가 얼마나 무식한 사람인지를 점점 드러나요. 드러날 정도가 아니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강정산이 이야기했다시피 자기 사후에, 강정산 사후에 강정산, 자기보다 훨씬 더 큰 인류의 대스승님이 오신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 인류의 대스승님이시고 또 미래의 우리 황제가 되시니까 군도 되시고 또 스승님 사도 되시고 또 우리를 만드신 어버이도 되신다. 그래서 허경영 신우님은 우리에게 군사부가 일체가 되시는 분이시다. 다시 늘 생각하고 있는 바지만은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박산 할 때는 이제 박이라는 뜻을 내가 몰랐거든요. 그래 보니까 박은 이제 우박박자더라고요. 우박박자. 나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우자 밑에 포자, 합친 기 박자던데, 거기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산은 흩어질 산이단 말이에요. 흩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풍은 바람 풍자고 아마 찌는 땅지자인가. 그래서 바람이 확 불어버리고 또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이 밑에 있는 물건들을 이제 산산조각 내 가지고 이렇게 흩어지게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조직이 붕괴되거나 와해돼 버리면은 풍지박산 났다, 이제 이런 거지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회원 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안티애들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썼거든요. 왜냐니까 그거는 하나의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니까 별 신경 안 쓰고, 과연 21대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이렇게 과연 되실까? 또 여기 신경을 많이 썼었죠. 그런데 안티들이 자꾸 이제 그 하늘궁을 이렇게 접수를 하려고 고손지 고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고손지 고발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제 경기 북부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경기 북부경찰서 담당 형사들은 성진에 이제 이렇게 목이 메인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성진을 하게 되면 첫째 봉급이만 좀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또 공무원들은 연금이 액수가 좀 늘어나는 겁니다. 쉽게 말해 돈이죠. 그러나 견리사의라고, 견리사의 또는 덕사의라의 하기도 하죠. 이덕을 볼진데 이것이 어려운 것을 먼저 생각해라. 덕사의, 덕은 뭔가 나한테 이로운 것이 있다 이러면은, 공무원으로 말하면은 내가 승진되고 봉급을 많이 받게 된다고 이렇게 할진데, 사의 생각을 해라 이 말이에요. 무엇을
이것이 어려운지 어렵지 않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어렵지 않는 일인데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어떤 불의를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자기 독약을 마시는 거와 같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작년 2024년 그 12.3 그 계엄 때에 그 대령들, 그 노상원이지, 그 이게 전 정보사령관, 그 성추행이지. 성추행으로 인해 가지고 그 별자리에서 그 옷을 벗은 그 사람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인데, 이 사람들 밑에 그 대령들이 달라붙었다고. 붙어가지고 성진을 미끼로, 대령은 이제 별 달기를 원하니까, 장군 한분 되기를 원하니까, 그렇지. 그게 이제 어렵느냐 어렵지 않느냐 이거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뭐 그 승진 시켜준다 이렇게 하면 그게 현혹이 당해가지고 돈도 주기도 하고, 그게 가입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결국 가서는 이제 자기한테는 훨씬 마이너스지. 형사들이 허경영 신인님에 대해서 이제 그 경기 북부경찰서에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할 때 한국은행 그 금고를 찍어가지고 하늘고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그런 금고에 돈이 그 정도 있다는 것처럼 이렇게 판사가 착각할 정도로 그런 사진을 올리고 이러니까 그 어렵지 못한 행동이지. 그리고 모든 것은 성심성의껏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심성의껏. 어제 그 중요한 것은 그 이재명 씨 민주당 대표, 이분이 무죄 판결 받았어요. 선거법 위반해서. 이거 엄청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래는 그는 기소를 해서는 안 될 걸 기소를 한 거단 말이에요. 원 취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어떤 선거를 해가지고 이제 그 자기가 어떤 데 당선이 됐다 했는데, 그 선거 운동 기간에 자기가 이제 무슨 그 선거법을 위반해가지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해가지고 당선이 됐다. 그러면 이걸 취소를 시켜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패배자한테는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졌는데 뭐. 그런데 불법적으로 이겼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학력이 고졸밖에 안 되는데 대학교 졸업했다. 그것도 뭐 미국 하버드 대학 졸업했다. 뭐 이러면은 이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저 사람 하버드 대학 나왔다 이러면은 이거 뭐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은 우리가 찍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찍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버드 대학 졸업이 아니고 고졸밖에 안 된다. 이러면 이제 분명히 그 선거법을 위반한 거잖아. 그럴 때 이제 100만 원 이상 이렇게 벌금형이 나오면은 그 선거법을 박탈하고 그 당선 취소를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선거 보전 비용, 그러니까 선거할 때 든 비용, 그게 국민의힘 그 윤석열 같은 경우는 약 한 400억이에요. 397억인가 그렇고, 이재명이는 427억인가 이렇게 돈이 들어갔다고. 돈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이제 국가에서 보전을 해주는 거예요. 돈을 돌려주는데 그것을 또 취소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돌려내줘야 돼요. 그 불법적으로 당선됐으니까. 그런 거. 그리고 너는 앞으로 5년간 또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없어져 가지고 절대로 이제 공직자에 이제 출마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이제 법을 내려야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불법적으로 당선이 됐을 때 적용하는 그런 법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씨는 당선이 안 됐잖아. 안 됐는데 그 김문기를 알았다 몰랐다 뭐 그런 말, 막 그런 말을 이제 기소를 해가지고 억지로, 쉽게 말해서 이재명을 그냥 생매장 시켜버리려고, 정치의 환멸을 느껴서 아이고 나는 막 이제는 막 정치에 정자도 안 한다 이래가지고 나는 정계 은퇴를 하겠다, 이런 것을 발표하게끔 해가지고 자기들의 기존 정치인들의 그
기득권자들의 어떤 그 이익을 자기들이 공유하기 위해서 막 정치권에서 이런 정말 순수하게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건 이재명 씨 같은 경우를 정치적으로 사망 신고를 하기 위해서 그래 기소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억지로 해서는 안 될 것을 했다고.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씨가 나오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사필비정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생사람 잡는 그런 그 열정과 노력으로서 산불 나는데 이런 걸 예방을 한다거나 기타 진짜 보이스피싱 같은 이런 나쁜 놈들, 그리고 전세금 이렇게 서민들 진짜 피말려 죽이는 그런 전세 악질범들, 응? 돈 먹고 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고. 내가 그래서 치라는 것이 고역 변호사예요. 고역 변호사. 고역 변호사들이 사기꾼들한테 서민들 피 빨아먹은 돈을 가지고 그 돈을 변호사한테 주가지고 자기가 형을 적게 받아가지고 자기가 또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러면 그 변호사도, 고역 변호사도 공동 범죄꾼이라고. 양심적인 변호사 같으면은 돈 가져오면은 빠베란다 세려버려야 돼. 진짜 여기 나오잖아. 후레아들 놈 새끼야. 그 돈 다 임마 네가 피해 끼친 사람한테 돈을 돌려주라 임마. 그리고 정당하게 벌을 받아 이 후레아들 놈 새끼야. 이렇게 따끔하게 빠매를 때리는 그런 변호사가 진짜 변호사라고. 그런 피 빨아먹은 그런 서민들로부터 피 빨아먹은 돈을 자기가 대신 그 돈을 받아가지고 변호사가 부자가 된다. 공동 범죄꾼이지 아니고 뭐냐고. 말이 조금 옆으로 가서 미안한데. 여하튼 어제 나는 뭐 이재명 씨 지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재명 씨의 좋은 점은 또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억울하신 분은 허경영 신인님이시죠.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정말로 그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또 피선거권이 또 박탈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가짜냐 하면 그것도 기소를 해서는 안 될 걸 기소한 거라고. 바른 말을 했단 말이야. 바른 말을. 그러면은 그것을 조사를 할 때는 형사나 판사나 검사들이 성심성의껏 조사를 해야 된다고. 그냥 얄팍한 어떤 것은 뭐 피디수첩이나 뭐 이런 거 거의 한 쪼가리 듣고 말이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허경영 우리 신인님의 유튜브 강의를 최소한 10번 이상, 한 100번 정도는 봐야 돼. 보고 무궁화꽃은 지지 않았다.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이런 책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재판을 받을 때에 나름대로 이제 변호한 내용이 있잖아. 그것을 정말 성심성의껏 봐야 된다고. 영암모자의 백성학 회장님이 정언한 거라든지 이런 걸 쫙 보면 이분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다. 이렇게 판결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검사는 기소유예를 하는 게 원칙이고, 판사는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재판을 그런 식으로 했느냐고. 그런데 뭐 그래 된 것도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백공의 뜻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뭐 참종자와 거짓종자를 옥석을 가려내는 하나의 기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어제 정혜원,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정혜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혜원이 이제 해가지고 회비를 꾸준하게 내게 되면은 최소한 이자는 낼 수 있으니까 하늘궁을 버텨나갈 수가 있다. 최악의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남북한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통일이 되죠. 그러니까 첫째는 그렇다고 해서 통일을 너무 이렇게 서둘러서는 안 되고, 일단은 이제 원화, 우리나라 돈이 전 아시아 전체에 이제 달러처럼 이렇게 통용이 되고, 그 단계를 지나서 우리가 이제
이제 통일이 되죠. 그런데 그 전 단계로서는 이제 서로 각자의 체제를 존중해 줘야 돼. 존중. 저기는 저 체제대로 존중하고 여기서 존중하고 서로 불간섭하고 서로 잘 되도록만 해주고 형제간에 너 잘 지내자. 아니 이렇게 도와주고 막 그러나 통일은 차차하기 문제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히 통일이 되면은 그것을 제일 겁나는 것이 남과 북이 하나로 이제 통일이 되는 것을 제일 겁내는 데가 이제 일본하고 중국이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은 망치가 돼. 망치가 돼서 중국을 때릴 수 있고 일본을 때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일본하고 중국은 엄청 싫어해요. 그런데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는 남과 북이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분위기가 잡아가는 것이 러시아, 미국이 그렇게 이제 지금 그것을 깔아주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 사분 오열이 돼, 중국이 풍지박산이 된단 말이야. 그거는 풍지박산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 티베트, 신장 위구르 지역, 동북 삼성, 이거는 반드시 짜겠지. 그건 내몽고, 외몽고, 요것도 이제 짜게져야 된다고. 그러면 중국은 풍지박산이 된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이렇게 남과 북이 서로 이제 남한에서 우리 사우스 코리아에서 북한의 인프라를 지원을 해서 북한을 이제 하나의 생산 기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트럼프의 생각이라고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런데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는 거라 지금.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그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어요. 내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아마 선고하는 기일은 내일까지는 할 것 같기도 한데 아무래도 4월 달에 가야 이제 그 탄핵 심판 선고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내일까지는 아마 4월 달에 4월 며칠 날 하겠다라고 선고는 할 것 같아요, 지금. 자, 궁극적으로는 허경영 신인님께서 세계 통일을 하시게 되죠. 그런데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 허경영 신인님께서 만드는 정부라고 하는 것은 세계 일가 통일 정부예요.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 건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까지 건국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 하다못해 이성계, 이성계 쿠데타 5.16한 박정희, 또 전두환이도 그 우리나라가 한때 어려운 시절 때에 그 바로 잡아서 부군을 상승시킨 사람이에요. 전두환이를 바로 봐야 돼요. 전두환이 보고 무조건 때려 죽일 놈이라고만 생각하면은 안 돼요. 그것은 감정적인 분야도 있지만은 냉철하게 이성적인 분야도 우리한테는 필요하다고. 전두환이나 노태우는 하늘이 그 어려운 시기 때에 하늘의 섭리가 박정희 사후에 바로 민주화가 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빠르다. 한 10년,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12년이죠. 좀 스무드하게 조금 넘어갈 수 있도록 전두환과 노태우는 하늘이 그렇게 예정해 놓은 그런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물론 전두환, 노태우 때에 많은 민주 인사들이 투옥되고 또 고난을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런 하늘에 또 거대한 섭리가 있으니까. 하여튼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이렇게 이런 우리 지금 우리나라를 이만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선천의 영웅들이 고난을 겪은 거, 이재명 씨도 고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겪었던 모든 고난을 겪은 거 수천 억만 배 고난을 겪으신 분이 허경영 신인입니다 말이에요. 그분이 세우시는 이 세계 일가 통일정부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식으로 이제 다가오느냐. 그리고 21대 빠르면은 21대 대한민국 대통령도 될 수 있지. 왜 못해? 그건 지켜보는 겁니다. 역사는 한순간에 확 바뀌는 수가 있다고. 불로요, 이게 한 방에 터져버리면은, 진실이 터져버리면은, 한 며칠이면은 허경영 지지로 대한민국이
확 바뀔 수가 있다고.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가는데 그것이 이제 어떠한 과정을 밟아서 가느냐 우리가 지켜보는 겁니다. 내가 하늘공항 안 간 지가 좀 제법 되는데 이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4월 초에는 4월 달에는 한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서 아련하고 또 이번에 좀 생각지도 않게 조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하는 건립하는데 조그마한 이렇게 돌멩이 하나라도 놓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돼가지고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만하겠습니다. 흑영령.